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왜 밀리나? 네. 신용 비율이 참 올라가니까 가차없네요. 네, 외국인들이 또 밀어버리는 것 같은데 좋은 먹잇감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면 투자에 대한 지표들 굉장히 잘 공개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게 수급을 지고 흔들 수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참 편하게 벌어간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월가에 있는 존이나 마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길 방법은 결국 시간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이 돈을 가져오는 것.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은 아직 못 되고 있는 기업 2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원익 QNC입니다. 이 회사는 왜 주식이 안 될까? 라고 항상 의문이 가는 회사고 반도체 파츠를 하는 회사죠. 네, 반도체 파츠를 하는 회사입니다. 파츠 중에서 주로 쿼츠를 합니다. 쿼츠는 이제 석영이죠. 네, 석영이고 참고로 반도체 전체 파츠 시장에서 한 70% 이상은 쿼츠 쪽이에요. 대부분 쿼츠 쪽을 씁니다. 실리콘하고 SiC 같은 것들도 쓰고 뭐 세라믹도 쓰죠. 그런데 쿼츠가 메인이다. 쿼츠가 메인이고 여기서 세계 1등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익 QNC가 쿼츠 앤 세라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정 쪽도 합니다. 세정 코팅 같은 사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MOMQ, 모멘티브라고 원재료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인수 하나를 했어요. 쿠어스텍. 여기는 일본 회사예요. 자, 요게 올해부터 온기로 반영이 됩니다. 온기로 반영이 돼요. MOMQ를 통해서 100% 지분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쿼츠 쪽이 작년이 2,920억 정도 했는데 올해도 한 2,920억만 하자. 그리고 세정 쪽이 작년이 한 910억인데 이게 올해 한 1,000억 정도 기대하고 있고 모멘티브가 작년에 3,540억. 작년에는 정말 모멘티브가 큰일 했습니다. 네, 큰일 했고 이게 올해는 한 3,6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어스텍이 작년에는 140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는 온기로 반영돼서 한 720억. 그래서 올해 쿼츠 쪽이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쿠어스텍에서 충분히 상쇄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참 원익 QNC 같은 경우는 M&A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M&A도 잘하고 캐파 증설도 따박따박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보면 이 회사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35%예요.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이렇게 안 해주는 회사가 있나?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확산 공정 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식각 쪽도 있어요. 확산 쪽도 있고 식각 쪽도 있는데 자, 지금 원재료 내재화는 확산 쪽은 내재화가 됐고 식각 쪽은 아직까지 외부에서 소재를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MOMQ라는 회사가 확산 공정 쪽에서는 아직까지 원재료를 납품하지만 식각 쪽은 아직까지 외부 소재를 쓸 수밖에 없고 확산 쪽 공정은 애프터 마켓이에요. 그리고 식각 쪽이 비포 마켓입니다. 그래서 원익 QNC가 이제 뭐 비포 마켓 업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거의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반 정도, 50대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처럼 퓨어한 비포 마켓 업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쿠어스텍은 뭐냐? 이 회사는 석영을 도가니 업체예요. 도가니 업체고요. 석영 도가니를 한 업체고 기존의 MOMQ가 이쪽이 한 200mm 웨이퍼 쪽을 주로 했는데 석영 이쪽 쿠어스텍 쪽은 300mm 쪽이 좀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다각화 측면에서는 좀 시너지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캐파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하게 증설 중입니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올 7월부터 국내 공장 캐파 이제 증설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만 쪽
대만 쪽은 이제 TSMC향이죠. 네, 주로 TSMC향인데 이쪽에서 50% 정도가 증설 효과가 나는데 요거는 아마 연말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반영의 타이밍은 한 내년쯤, 대만 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 쪽에 TSMC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4Q 실적은요, 매출이 20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8억 나왔습니다. 작년 연간은 매출 7,832억, 그리고 영업이익 1228억, 현재 기준 시총은 5,730억. 너무 박하네요. 참 이게 회사 IR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원익 그룹주 자체들이 좀 전반적으로 주가를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네. 매출 8,500억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조금 늘어날 건데 뭐 이익도 조금 늘어나고, 시총이 근데 너무 싸다. 네, 이런 거에 좀 기대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재료를 계속해서 내재화를 하잖아요. 원재료를 내재화를 하고, 그리고 이건 미국 회사죠. 미국 자회사죠. 지금 칩스법. 미국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이나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이잖아요. 그죠? 미국 내에서 원재료 조달하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좀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요, 회사도 참 주가 안 되는 회사인데요. 넥스틴이라는 회사입니다. 넥스턴 아닙니다, 여러분. 상장사 중에 넥스턴도 있고 넥스틴도 있어요. 자, 넥스틴이고요. 이 회사는 회로 패턴 검사 장비입니다. 회로 패턴 검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펩 쪽에서 나오는 분량의 한 40% 정도가 대부분 이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글로벌 가장 잘하는 회사는 KLA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제일 잘하고요. 이거는 이제 브라이트 필드라는 영역이 있고 다크 필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요게 미세 공정. 요거는 약간 덜 미세한 쪽인데 요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이트 필드 쪽은 아무래도 KLA가 아직까지 굉장히 잘해요. 그럼 덜 미세하니까 어디다 많이 팔 수 있겠어요? 중국이죠. 중국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미국 장비 KLA 지금 중국 철수했죠. 중국 인력이 철수했어요. 그러면 유지보수 안 해준다는 거죠. 중국이 그럼 쓰겠어요? 그죠? 자, 지금 중국은 28나노가 메인으로 해서 팹을 지금 뭐 한 30개 정도를 짓는다고 하고 있죠. 반도체 자금이 다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지금 레거시 공정을 거의 레드오션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인데, 거기서 수혜를 보는 우리 장비 업체입니다. 왜? 아직까지 중국이 이런 쪽 검사 장비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넥스틴이 여기서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2년이 전년 대비해서 50%로 성장했거든요. 성장했는데 인정 못함. 네. 왜? 중국향이니까. 자, 이제 일단은 투자자들은 중국향이면 지금 잘 파는 거 알겠어. 돈 잘 버는 거 알겠어. 그런데 언제 끊길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하지. 그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네, 디스카운트.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나오는데 인정 못 받아요. 네,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왜? 중국이니까. 그게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요 브라이트 필드는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이쪽도. 네, 이쪽도 연구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R&D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R&D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아직까지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세 정전기 제거 장비 요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레스큐라는 건데요. 아마 국내 고객사하고 지금 테스트를 막바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이오나이저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정전기를 제거하는 이오나이저는 웨이퍼 표면에 있는 것들인데, 얘는 웨이퍼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정전기를 제거해주는 장비예요. 이게 그러면 정전기가 왜 중요하냐면, 미세 공정이 될수록 이 정전기 때문에 불량이 꽤 납니다. 아크나 이런 것들이 팍팍 튀어가지고 불량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열심히 다각화, 라인업들을 다각화해서 여기서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연구개발 열심히 투자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림이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 4Q 한번 볼게요. 4Q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슬로했어요. 매출이 219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97억 나왔는데요. 일단 4Q가 안 좋게 나왔던 거는 중국향 수주가 1Q로 이연되게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줘야죠. 일회성 비용. 이건 뭐 매년 이연되고 일회성 비용 나오고 이거는 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수주가 안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는 꽤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Q는 전망이 지금 매출이 240억, 영업이익은 한 130억 정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요, 매출이 11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80억 나올 거요. 현재 시총이 5750억. 반도체 장비고 전공정 장비고 이익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관건이 올해 23년 전망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23년 전망 안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왜냐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제가 전망해 볼게요. 네. 일단 전망해 보는데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매출이 한 지금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650억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실적 추정치가 분석하는 사람마다 지금 굉장히 달라요. 회사가 뭐 이걸 알려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고객사 쪽은, 국내 쪽은 안 좋죠. 당연히 캐펙스 컷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뭐 다 아시지만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지금 올해 캐펙스 50% 줄인다 그러죠. 자, 요거를 결국 중국에서 상쇄해 줄 거다라고 보는 거니까 저는 이제 증인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약간 좀 분기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투자 비중 조절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Q&A가 없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봄날 나들이, 요즘에 꽃봉오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산책 좀 다니시면서 리프레시 하시면서 시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조금씩 덜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인 거 아시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